수의 왕.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단어는 항등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 나머지 정리 안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원인데,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머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 지을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요런 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ax 플러스 b는 0이라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죠.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은 어떤 특정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그 특정 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 방정식일 때만 이렇게 해가 딱 한 개 나오는 거예요. 물론 2차 방정식이면 2개 나오겠죠. 자, 하지만 방정식이 아니라 만약에 항등식이라 그랬어요. 항등식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면,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의 여기가 아니네요. 네. 항등식은 뭐냐면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면 x에다가 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되고 3을 대입해도 되고 5를 대입해도 되고, 이럴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만약 0을 넣어볼까요? 항등식은 x에다 뭘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x에다 0 넣으면 a는 없어지고 b는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가 0인 거죠. 그러면 아까 b가 0이었으니까 여기서는 a가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항등식일 때는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서 얘네들이 0이면 0이고 0이면 x값에 뭘 넣어도 어차피 0이 나오니까 이럴 때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일 조건이 바로 이게 항등식인 겁니다. 자, 이게 항등식과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등식이라고 안 합니다. 얘는 항등식이에요 라고 문제에서 안 하고 이런 표현들을 써줘요.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x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x값에 뭘 넣어도 되는 거죠.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항등식인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당연하죠. 항등식은 뭘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모든 x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래요. 2번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모든 x나 임의의 x나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모두 똑같은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이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봤을 때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얘가 항등식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볼 건데요. 아까 풀었던 거와 똑같이 ax 플러스 b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실제로 대입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네요. x에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은요, 결국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변 우변이 똑같아져야 하니까 a가 0이고 b가 0이어서 무조건 0이 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선 어떤 게 성립하는 거냐면 a 값하고 c 값하고 같은 겁니다. 좌변의 x계수와 우변의 x계수가 같아야 되고요. 좌변의 상수항 b와 우변의 상수항 d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c 그리고 b는 d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1차식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차식, 3차식에서도 성립합니다.
여기 예시는 2차식까지만 나왔어요.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그랬고 a, b, c는 0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좌변에도 식이 있고 우변에도 식이 있으면요. a랑 d랑 같아야 되고 b랑 e랑 같아야 되고 c랑 f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요게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x도 있고 y도 있으면요. 근데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면 0이고 0이고 0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거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개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x에 관한 2차식인데요. 좌변은 지금 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변은 식이 0이네요. 그러면 좌변에서 x값 말고 다른 개수들이 0을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2-b도 얘도 x의 개수니까 0이 돼야겠죠. 그럼 b는 뭐예요? b는 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5가 0이어야 되니까요. c 값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c는 5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a는 뭐예요? 마이너스 4. b는 뭐예요? 2. c는 뭐예요?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쉬워요. 쉬운데 항등식이란 거를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는 게 이번 단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정계수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여기 있는 ax제곱의 개수가 a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그냥 이쪽 개수랑 이쪽 개수랑 같아야 돼서 a는 마이너스 4야 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눈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그냥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x 플러스 b가 3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개수 비교법으로 a 값, b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수치 대입법을 활용해서 x 값에 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0을 집어넣어서 b가 3이라는 결론 내고요. x에다가 1 넣으면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얘가 3이어서 a가 0이라는 결론 얻어낼 수 있죠. 자, 요렇게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조건을 찾아내는 걸 바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수치 대입법이 정말 쓸데없다. 이거 어디다 쓰냐? 개수 비교법이 이렇게 편한데 왜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치 대입법을 써야 편한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제가 수치 대입법을 써야 편한 예제고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제들도 수치 대입법을 쓸 때 편한 예제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우변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 그랬어요. 지금 항등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수비교법으로 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곱이 있어서 전개를 해줘야 되고요. 요것도 전개 분배 법칙을 써주고 뒤에 상수항도 있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서 수치 대입법이 아니라 개수 비교법이면 이렇게 왼쪽 개수 오른쪽 개수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x에다가 2를 넣어봐요. x에다 2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다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변에는 뭐만 남아요? 바로 b만 남게 되는 것이죠. 좌변은 계산을 합니다.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고요. 얘랑 b랑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b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x에다 다른 값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제 생각에는 3을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x-2가 3을 넣었을 때 1이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x에다 3을 집어넣으면요.
9-12 플러스 3이고 얘랑 뭐랑 같아요?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b가 뭐였어요? b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우변엔 뭐만 남냐면 a만 남고요. 좌변엔 뭐만 남아요? 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a는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수비교법이 더 불편하죠.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수치대입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요 이제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하고 두 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식을 하나 쓸 수 있다. 그 식이 무슨 식이냐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제가 이걸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자, 얘가 왜 강조를 제가 했냐면 얘가 바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x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이걸로 나누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네고요. 얘가 지금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면 얘를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냈을 때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요. x-1로 나눴을 때의 몫은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는 4입니다. 자, 얘가 왜 항등식이냐면요. 요거 자체가 지금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전개를 해서 4까지 동류항 계산을 해줬을 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예요. 항등식.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차수에 관한 내용도 한 번 더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3차인데 만약에 n차 다항식이에요. n차 다항식인데 k차 다항식으로 나눴으면 몫은 몇 차가 나와야 돼요? 합해서 n차가 나와야 되니까 즉 곱해서 n차가 나와야 되니까 n-k차 다항식이 몫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라 그랬어요? k차로 나눴을 때 k차보다 차수가 낮은 거 k-1 차인 겁니다. 최대 k-1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항등식이란 거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예제를 보면요. 자, 예제를 보면 x 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게 되는 a값 b값 구하래요. 자, 그럼 봅시다. a는 bq 플러스 r꼴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뭐예요, 지금? x의 3제곱,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죠. 뭘로 나눴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있겠죠? 지금 여기 몫이 있을 거예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과연 몫은 그럼 몇 차일까요? 얘가 3차인데요. 2차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끼리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차로 나눴는데 최고차항끼리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얘 몫은 지금 몇 차인 거예요? 얘가 지금 1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차면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요? 원래는 px 플러스 q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쉬운 게 하나 있어요. x제곱이죠, 최고가. 여기는 px입니다. 지금 여기 3차항 x 세제곱이죠.
3차항을 만드는 건 얘랑 얘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px3제곱이 x3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p값이 뭐여야만 하는 거예요? 1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px 플러스 q가 아니라 x 플러스 q를 가지고 a값, b값 찾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우리 식 전개해 줄게요. 자, 그럼 전개를 해주면요, x3제곱 플러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네요. 자, 그러면 x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고요. q를 곱해주면 qx의 제곱 마이너스 qx 플러스 3q입니다. 뒤에 나머지 2x 플러스 1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요. x3제곱에 q-1의 x의 제곱 플러스 5-q의 x 플러스 3q 플러스 1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x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5랑 개수 비교법 써줄 겁니다.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개수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수들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상수항 먼저 볼게요. 상수항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죠. 여기는 3q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뭐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5랑 3q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q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값 계산하면 얘가 지금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몇이에요? 7이죠. 자, 그러면 2차항 비교하면요. 여기는 a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x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값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이번엔 b값이고 여기는 7x고 그러면 뭐랑 같아요? b랑 7이랑 같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x에 대해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 중에서 우리가 특히 어떤 거에 대해 학습을 했냐면 a는 bq 플러스 r도 항등식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항등식 개념 꼭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